2위는요? 야, 네가 혹시 아이오와의 제임스 프랜시스 라이언? 아니요, 저는 미네소타의 제임스 프레드링 라이언인데요. 너 형 이름이 숀 라이언, 피터 라이언, 다니엘 라이언 아니야? 아닌데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네, 2위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아, 예, 드디어 뭐 나왔네요. 언젠가 나올 줄 알고 있었지만 1위로 기대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약간 트위스트를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네. 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 1998년 영화고요. 1999년 71회 아카데미 감독상, 음향효과상, 촬영상, 편집상 받았고요. 재밌는 거 하나 있네. 1998년에 24회 세턴 어워즈 영화상이죠, 이게? 세턴. 세턴 어워즈에서 최우수 액션 모험상을 받았네요. 예. 스티븐 스필버그가. SF한테 주는 상이죠. 세턴은. 예. 근데 SF를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받았다고? 라이브 액션이면 받을만 했네요. 자, 감독은 스티븐 스필버그. 매우 유명한 감독이죠. 예, 이게 두 번째 감독상이죠. 첫 번째는 쉰들러 리스트로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오스카였죠. 그렇군요. 네. 출연은 톰 행스가 밀러데이. 네, 주인공. 톰 시즈모어가 호바스 상사. 참 호바스. 이 톰 사이즈모어가 아주 중요한 역이죠. 그러니까 멋있기도 하고 베테랑. 그러니까 플래툰에서 그 반즈랑 엘리어스 합쳐놓은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마약 중독이었대. 예전에? 원래요? 이 라이언 일병 찍을 때. 그래서 근데 스티븐 스필버가 워낙 좋아하는 배우라서 너 매일 촬영 전에 피 검사한다 그랬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마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매일 검사해도 매일 걸린 거 아니에요? 아, 걸리면 바로 해고한다 그랬다. 바로. 바로 해고한다 그래가지고 쫄아가지고 배우들이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에는 무조건 개런티를 안 받더라도 출연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그 레주메 포트폴리오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일했다 그러면은 뭐 한 방에 그냥 톱 배우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영화에도 보면 많은 그 카메오라고 그래야 되나 같은 그런 배우들이 많이 나오죠. 그 블랙호크 다운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오죠. 톰 시즈모어. 예, 사이즈 뭐. 예. 에드워드 번즈가 라이번 역할을 했네요. 예. 제레미 데이비스가 어팸. 빈 디젤이 카파조. 빨리 죽어. 예, 빈 디젤 그 유명한 근육질 트리플 X. 좀 모자라게 나온 그런 카파조. 애덤 골드버그가 멜리쉬. 예. 베리 페퍼가 잭슨 역할을 했네요. 야, 우리 베리 페퍼 전에 멜키아데스 네 번의 장례식. 세 번의 장례식이냐? 두 번의 장례식인가? 두 번의 장례식. 거기서도 이렇게 총 쏘고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토미리 존스한테 끌려가는 아주 인상적인. 물론 내 주변에 있는 여자들에 해당하는 데인지 모르지만 잭슨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여성분들이 이 라이언 일병에서 아주 완전 떴어. 그 스나이퍼로 나와가지고 뭐 멋있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총 쏘는. 지오바니 리디시가 웨이드 역인데 메딕이죠. 네, 그렇죠. 이렇게 주요 출연 인력이 되겠습니다. 맷 데이먼 했나요? 맷 데이먼 안 했네. 제일 중요한 라이언을 안 라이언을 안 했고. 라이언을 뺐어. 아니 중요한 걸 빼먹었고. 라이언 죽였어. 라이언은 워낙 많이 나오는 라이언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찾아다니는 그 주인공 라이언 맷 데이먼이 맷 데이먼 라이언이네요. 좀 구해주시고요. 라이언을.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뭐 우리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이 영화를 내가 언급을 안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지난 리스트를 얘기하다가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안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게 정말 새로운 텍스트북이 된 것 같아요. 전쟁 영화에.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뭐 얘기를 했는데 전쟁 영화는 라이언 일병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그거는 아주 명확해요. 왜냐면 이 스필버그가 이 영화로 전쟁 영화에 대한 기존의 어떤 룰들을 다 깼어. 아인슈타인이 뉴턴의 물리학 법칙들을 막 깼듯이 딱 그거야. 이 영화 하나로 전쟁 영화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확 바꿨죠.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 휘날리며도 라이언 일병이 생각나고, 그렇죠. 집교로도 라이언 일병이 생각이 나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영화도 라이언 일병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정도로 90년대 말에 아주 임팩트 있는 영화를 만들었죠. 그 스필버그는 뭐 상업적인 감독이기도 하지만 뭐 최고의 테크니션 같아요. 테크닉으로는 뭐 최고고, 관객을 웃길 줄도 알고 울릴 줄도 아는 그런 뭐 영화 감독의 대명사. 우리 전에 뭐 와호스도 했었고, 그쵸. 의외로 스필버그 영화들 많이 안 했지만 쉰들러 리스트 했었구나.
하여튼 이 라이언 일병은 스필버그가 나 아직 건재라고 크게 외친 그런 영화였습니다. 카메라의 시각에서 다시 보니까 물론 이제 몇 번 다시 보긴 했지만 이번에 이게 한 번 다시 본 게 이것도 한 4번 다시 본 것 같아요. 이번까지. 근데 전쟁광이야, 김 PD. 그러니까 보게 되니까 굉장히 화려한 액션씬이고 전쟁의 모습을 잘 담았잖아. 근데 이전까지의 어떤 전쟁 영화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는 세트와 폭발하는 그쵸. 폭발씬 그리고 대규모의 어떤 마법씬 인력을 동원하는 이런 신들이잖아. 물론 그렇긴 한데 굉장히 효율적인 카메라 워킹인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느낌을 보이기 위해서 카메라를 핸드헬드로 해서 그쵸, 계속 움직여서 찍잖아. 계속 흔들리죠. 근데 그게 핸드헬드를 가는 것만큼 이 화각이 좁거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요소도 있고 가령 이런 기관총을 계속 난사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총을 맞고 있는 사람들을 찍을 때는 딱 그 사이즈 그 씬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 것도 사실이긴 한데 생각보다 많은 장치가 말하자면 영화 장치로서는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렇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제 개봉할 때 막 이렇게 막 프리뷰 해갖고 나올 때도 핸드헬드 촬영 기법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몰아서 봤지만 태극기 휘날리며도 분명히 라이언 일병 보고서는 한 건데 핸드헬드로 한 게 너무 어지러워요. 어지럽지. 어지럽고 보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막 스쳐 지나가는 장면도 저게 뭐지 할 정도로 빨리 가버리고. 예, 빨리 지나가 버리고 태극기가? 그러는데 예. 직교로도 근데 비슷해. 예, 맞아요. 직교로도. 근데 라이언 일병은 안 그래요. 아, 그래? 하나하나가 다 눈에 보이고 디테일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처음에 상륙할 때 거기에서 메딕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수통에 총을 맞는 병사가 있어요. 그치. 그것도.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수통에 물이 흐르면서 핏물로 바뀌거든요. 저는 그런 디테일들이 와 이거는 참. 그렇죠.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첫 27분인가? 그렇죠. 첫 27분이 뭐 이거는 영화사에 길이 남을 첫 인트로 27분이야. 나는 이걸 처음에 극장에서 봤는데 개봉하고 그때 당시 엄청나게 이슈가 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극장에 가서 봤는데 그 첫 27분 몸에 너무 힘을 줘가지고 맞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영화가 이제 한 2시간 정도 가잖아. 생각이 안 나. 그 뒤에 2시간 너무 그냥 이완이 돼가지고 앞에 27분의 충격 때문에 뒷부분은 오히려 너무 루즈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DVD로 다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의 얘기들이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이 처음에 그 임팩트가 너무 커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잖아. 근데 전쟁 씬을 그냥 리얼하게 보여준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 예. 실제로 저렇게 했구나.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수없이 봤던 전쟁 영화는 완전히 니네 전쟁 영화 헛봤어. 이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거 다 뻥이야. 이게 진짜야.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 스필버그가. 맞아요. 그래서 그 충격이 아직도 나는 그때 그 극장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스필버그 형님 좀 그만 좀 하시지. 이거 너무 근데 그거 길잖아. 한 5분도 아니고 길죠. 거의 30분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보여주는데 그 임팩트가 너무 컸다라는 거. 아니 16년 전 영화예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봐도 또 충격이었어요. 또 충격. 음악이 없잖아요. 음악 사실 많이 나와. 아니 그 초반 상륙 거기는 근데 없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 하나 소리까지 전부 집중해. 그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효율적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정말 잘 들어보면 효과음에 엄청 치중한 거. 그렇죠. 그 화면이 보이는 것에 그 효과음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들을 사실 이 핸드헬드 기법으로 찍어놓은 이 화면들을 가만히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큰 스케일의 이야기인데 화면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아까 진우 얘기했던 이벤트가 명확해. 그 상황이 뭐 자기 팔을 들고 다니는 막 병사 이런 모습이 명확한데 딱 그 사이즈에 잡아놓게 되면 영화로 찍을 때는 딱 그것만 연출하면 되거든. 그 화각 안에만. 그렇죠. 스필버그가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그런 씬들을 만들어서 27분을 만든 거야.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죠. 뭐 경탄, 뭐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이 정말 미국의 이 유태인 이 미국 감독 돈 많이 버는 그렇게 치부해 버렸던 신들러 리스트가 나왔을 때도 사실 사람들이 스티븐 스필버그 뭐 자기 구색 맞추려고 저런 영화 하나. 이런 류의 영화. 근데 라이언 일병을 다들 보고서 사실 입을 다물지 못했지. 역시 스필버그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화 한 편이 주는 그 어떤 전쟁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 현실감 때문에
람보 코만도 이런 영화 없었잖아 이제. 그렇지. 이 영화가 종식시켜 버린 거야. 까불지 마 이렇게 된 거야. 그 전쟁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사실. 뭐 아무튼 톰 행스가 오스카 나무주연상 연속 2회에 빛나는 톰 행스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스필버그가 이때 처음으로 톰 행스랑 하고 그 뒤에 이제 뭐 캐치 미 이프 유 캔 뭐 그다음에 또 뭐 터미널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리고 스필버그랑 톰 행스는 같이 둘이서 이거와 아주 비슷한 미드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있죠. 아, 그렇죠. 그것도 똑같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고 2차 대전 그때 상황을 미드로 만든 거예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감독했는데 톰 행스가 그거 감독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둘이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그래서 아주 감독으로도 데뷔를 잘했죠. 근데 스필버그랑 톰 행스가 둘이서 이걸 제작을 한 거야. 밴드 오브 브라더스. B.O.B.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라이언 일병으로 좀 성이 안 차시는 분들은 밴드 오브 브라더스 보시면 그쵸. 약간 라이언 일병 구하기 2편 같아. 그 비슷한 톤 컬러로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걸 쭉 보여주죠. 그 뒷이야기들을.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뭐 그거죠. 노르만디 상륙작전 1944년인가요? 44년. 그게 이제 프랑스의 오마 해변 1944년 6월 6일 날 현충일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네요. 현충일이 6월 6일이 된 이유가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날이에요. 그 오마, 유타 뭐 이런 거는 미국 작전에서 붙이는 해변 이름. 프랑스 지명이 아니고 작전에 그냥 해변 주노 뭐 이런 거 있었죠. 5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 나눠. 그러면 오마, 유타, 서드, 골드, 주노 5개 해변인데 미군이 오마하고 유타에 상륙하고 소드, 골드, 주노는 캐나다, 영국 뭐 이런 군대가 상륙을 하는 거죠. 영국은 이제 몽고메리, 미국은 아이젠하워 뭐 이런 사람들이 대빵이었죠.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이런 거죠. 아이젠하워가 최고 사령관이 되자마자 이 상륙작전을 기획을 해. 프랑스에 이제 진입을 해서 빨리 전쟁을 끝내야겠다. 후보지를 4군데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 한 군데는 네덜란드고 두 번째는 브리타니 해안이고 세 번째는 파르데칼 해안이고 네 번째가 노르망디예요. 근데 4개 해안 중에서 네덜란드는 영국과 너무 멀어서 안 되고 브리타니 해안은 독일에서 너무 멀어서 안 되고 그다음에 파르데칼 해안이 방어가 너무 완벽하게 돼 있어서 안 되는 거야. 노르망디가 그나마 방어가 허술한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사실 파르데칼 해안에다가 각종 교란 장치를 갖다가 막 배도 띄워놓고 포격도 하고 그래가지고 노르망디로 상륙할 것 같은 이미지를 안 준 거예요. 그리고 밀고 올라간 거야. 그런데도 노르망디 상륙작전 중에 가장 치열했던 곳이 오마 해변이 된 거죠. 오마 해변이 뭐가 문제였냐면 이때가 밀물대 틀고 올라가는데 독일 군들이 워낙 방어를 잘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죠? 상륙정을 잘 방어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그렇지 거야. 거기 X표로 된 그 왜 그 뭐니 그걸 그걸 뭐라고? 용치라고 부르더라고. 용치? 용의 이빨. 그래서 탱크를 막을 수 있는 이제 그쵸. 방벽인 거야. 방어 그래서 벽도 있고 뭐 철로 만든 게 이제 그게 된 거기 거죠. 처음에 보면 병사들이 그 뒤에 숨어가지고 안 나가려 그랬잖아. 근데 쇠로 이때 되고. 밀물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안 그러면은 상륙정이 중간에 걸려가지고 못 올라가거나 침몰하거나 연상이 된 거죠. 근데 물이 밀물대니까 물이 깊잖아.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빠져나가다 물에 빠져 죽는 물에 거야. 빠져 죽는구나. 물에 빠져 죽고 물론 총도 엄청나게 싸대고. 그래서 3,000명이 죽었대요. 한 4-5시간 사이에. 엄청난 사상 사고지. 그냥 바다가 빨개졌겠다. 네, 그러니까요. 영화에도 나오잖아. 완전 시뻘게. 영화에서도 나오죠. 시뻘겋고 나중에 밀물이 이렇게 파도가 치면은 시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도 보여요. 거기 죽고 살고는 운인 것 같아요. 거기. 뭐 말할 것도 없어. 처음에 올라간 사람은 다 죽었다고 봐야 돼. 그나마 밀러가 중간 이후에 상륙해서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팝콘을 먹으면서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 그 상륙정이 문이 열리면서 총알이 그냥 그치 이 카메라를 뒤에서 이렇게 잡아줘요. 그쵸. 다 총 맞아줬잖아. 처음 문 까지자마자. 막 카메라 피도 튀죠, 막. 그 팝콘을 이렇게 뭘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 사진 기자들이 찍은 게 있거든요. 그 상륙정에서 전쟁. 딱 그 모양이야. 그런 걸로 고증을 해서 만드는 것 같아. 근데 그때부터 그냥 총알이 옛날에 그냥 빵 그러면 윽 이거잖아. 근데 샹 하면서 와서 퍽 하고 꽂히는. 소리도 안 나요. 그냥 이런 거였구나. 이게 참 그 총소리가 슉슉슉 하는 소리를 잘 그렸잖아. 진짜 그 소리 때문에 그쵸. 전쟁 한가운데 있는 느낌이 막 들잖아요. 거기에 요즘에 음향 기술이 얼마나 좋아. 그쵸. 막 서라운드로 막 들리니까. 그쵸. 근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실제로 동원된 이 저기를 보니까 선박이 6,500척. 항공기가 12,000대. 병력은 17만 명. 물론 뭐 처음에
상륙했던 뭐 이 부분은 그렇겠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이제 상륙 작전이 있지만 중요한 작전이 하나 더 있어. 그게 뭐냐면 후방에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거야. 그 공수부대에 떨어진 게 라이언인 거지. 그래서 상륙을 하는 그 병력이 있으면 후방을 교란할 병력을 침투를 시킨 거야. 그래서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등장하는 그 무서운 이야기, 아까 얘기했던 그 총, 독일군이 쏘는 기관총, 이게 이름이 뭐냐면 MG42라는 기관총이거든. 이게 별명이 뭐냐면 히틀러의 전기톱이야. 히틀러의 전기톱. 히틀러의 전기톱이야. 그러니까 총알이 얼마나 빨리 나가면 촘촘히 박히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기관총의 2배 정도 속도로 발사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전에 독일이 뭘 만들어도 잘 만든다는 얘기 했었죠. 여기도 보면 타이거 탱크랑 그 펜지 탱크 나오죠. 그거는 이제 한참 뒤에 들어갔을 텐데 웃긴 거는 독일군 방어 인력 가운데서는 1,200명이 전사하고 하루 만에 3,000명의 미군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거죠. 잘 지킨 거지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 유타 해변만 얘기하는 거죠. 유타 해변만. 전체적으로는 사상자 수가 10몇만씩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7월 24일 집계로 보면 6월 6일 다음에 7월 24일까지 상륙작전 집계를 보면 연합군이 12만 명이 죽고 독일군이 11만 명이 사망해. 말하자면 전세를 가르는 가장 치열한 전투였다고 봐야죠. 그대로 이제 뻔뜬 게 이제 우리 인천 상륙 작전. 그때 사실 근데 인천 상륙 작전은 어떤 거냐면 그때 얻은 교훈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그쵸. 폭탄을 쏟아부어서 그다음에 조금 쉽게 올라간 경우지.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걸로 이제 전세가 굳어지죠.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종전이 됩니다. 1년도 안 돼서 종전이 되죠. 연합군이 파리로 들어가고 파리 수복을 하고 저 러시아군은 또 베를린까지 가고 일본도 원자폭탄 빠방. 그렇죠. 이래서 2차 대전이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직전 얘기인데 이제 이 영화의 개요는 이 라이언이 4형제인데 형 3명이 죽어. 그러니까 첫 장면이 그거죠. 형 3명이 죽어서 이 어머니한테 전사 통지서가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한꺼번에 3명이 죽은 거잖아, 집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육군 참모총장이 넷째는 살려서 보내라. 그렇죠. 이게 뭐 픽션이죠. 픽션인데 아브라함 링컨 뭐 얘기가 나오잖아 처음에. 이게 이제 남북 전쟁 때 또 비슷한 거기는 네, 오형제가 죽고 뭐 하여튼 그런 걸 인용을 하면서 이 라이언을 찾아서 톰 행스 이 부대가 노르망디 오마 해변에 잘 상륙을 해서 겨우 구살생으로 살았는데 그 명령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충분히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동시에 이렇게 여러 명이 군대를 가나? 그러니까 아니 이런 남자애들? 거지. 그러니까 징집이 되는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때는 특히나 뭐 거의 국민의 뭐 대다수를 징집했으니까. 야 우리 때는 뭐 한 집안에 2명이 동시에 군대 못 가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았냐? 태극기 휘날리며를 생각해봐. 아 그거는 그 형제도 그 보내잖아. 하긴 뭐 이거 뭐 아버지와 옛날이니까. 아들도 보내서 아버지가 훈장 타면 아들 집에 보내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 코스 없는 데니스 파리나 이 배우가 여기서 또 카메오로 나와서 그 명령을 내리죠. 톰 행스한테 라이언을 구해서 집에 보내라. 이게 특별 명령이다. 그래서 톰 행스가 이제 자기 애들을 이제 뽑죠. 그 부대 중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을 다 뽑죠. 걔네들 8명. 이 8명이 특공대가 돼서 라이언 일병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적이 점령했던 적진에서 라이언을 찾는 거예요. 라이언은 이미 낙하산으로 떨어진 애잖아. 공수부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후방을 교란하기 위해서 그치. 공수부대가 침투한 그쵸. 거지. 그래서 뭐 우열곡절 그때 찾고 라이언이 이제 뭐 자기 전우를 버리고 떠날 수 없네 뭐 이러면서 맷 데이먼이 그러면서 마지막 전투를 치르고 뭐 이러면서 영화는 끝나죠. 근데 전에 태극기 날리면서 얘기했을 때 그 뭐 많이 봤던 씬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묘지에 찾아와서 네네. 그 씬이 앞뒤로 나오죠. 차원이랑 제일 끝에. 거기가 이런 거죠. 거기가 오마 해변에 있는 미군 국립묘지인데 그렇죠. 유럽에 참전했던 미군들을 거기에 이제 안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인 것 같아. 70주년 돼서 오바마가 방문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또 갖기도 했대요. 거기에 이제 라이언 일가가 처음에 8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지. 그러네. 라이언과 부인하고 그래서 8명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톰 행스가 마지막 하는 어닛 그러니까 그 번역이 어닛하지. 제임스 어닛. 그러니까 어닛 하면은 하면은 뭐 벌다란 뜻이긴 한데. 돈 벌다라는 뜻이죠. 근데 근데 값을 지불하다란 뜻이니까. 그렇죠. 그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 너 충분히 잘했어. 그러니까 돌아가도 되라는 것과 너 사는데 이렇게 항상 이런 자세로 살아. 그게 아주 뭐 거의 숨을 멎어가면서 하는 얘기라서 저 이렇게 명확하진 않더라고 나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earn this, earn it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이거에 합당하게 이거에 그 값어치를 하면서 살아라.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자기 그를 구하러 온 사람들의 목숨값으로 자기를 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정말 라이언을 막 보호하려고 얘는 작전 뭐 임무도 안 주잖아. 그 마지막 전투에서 무조건 얘는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다 끌고 다녀. 넌 안 돼, 넌 안 돼. 이러면서. 그래서 얘를 보호하죠. 마치 그 태극기 날리면서 형 진태 막 같아. 그럼요. 진짜가 몇 명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라이언이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 중대장님 묘에 가서 나는 처음에 영화 봤을 때 그 할아버지가 톰 행스인 줄 알았어. 그렇게 느껴졌죠. 다들 그렇게, 네, 맞아요. 그렇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그 씬이 딱 바뀌면 톰 행스로 바뀌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또 스토리의 트위스트이긴 하죠.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뭐 많이들 보셨겠죠. 이 영화는 네,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겠고 영화는 뭐 워낙 얘기가 많이 되는 영화니까. 그러면서도 굉장히 역시 트위스트된 전쟁의 모습들이 많죠. 나는 이 얘기부터 하고 싶은데 중간에 워낙 많이 죽었잖아. 많이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하러 올라가서 참호나 이런 것들을 점령을 해. 슬슬 점령하는데 그 중에 화염 방사기로 이 콘크리트 방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태워 죽이잖아. 그렇죠. 미군이 뭐라 소리를 야 쏘지 마 그냥 타도로 냅둬 이러거든. 그렇죠. Let them burn.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 이제 항복하겠다고 손 들고 막 그쵸. 뭐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도 총을 쏴. 쟤 뭐라고 그랬대? 나 지금 손 씻고 밥 먹을 이런 그쵸. 얘기를 해. 아, 그게 그거는 좀 다른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걔네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말이 그게 도거가 아니야. 독일군이 아니야. 걔네들은 우리 전에 새벽의 친에서 얘기했던 체코 거기 그 웨스트인가 뭐 하여튼 동부 사단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차출한 병사들. 쉽게 얘기하면은 일본군인데 한국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체코인가 뭐 그쪽 병사들인 거야. 그러니까 우린 독일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끌려왔어요. 그 말을 한 거야. 얘네들은. 네. 그런데 그냥 뭐 미국 애들이 알아 독일인인지 체코인인지 그렇죠, 모르죠. 그냥 두둑 갈겨버리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왜 우리 저번에 김 PD랑 우리 저거 봤잖아. 마이웨이 영화 잠깐 그 케이블에서 하는 거 강제교회 대형 진태가 또 대형 실패작. 네, 오다기리 조랑. 오다기리 조랑 나왔던 마이웨이 보면은 얘가 그 부대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맞아. 노르망디에서 기관총 거 쏘고 있잖아 해변에서. 그렇죠. 그런 부대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게 어딨어 지금 자기 전우들 다 죽고 그러는데 그냥 그럼요. 죽이는 거지. 중간에 그런 어떤 전쟁의 아주 흉한 얼굴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많은 스토리가 있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거 약간 전쟁 로드 무비처럼. 그렇지. 맞아요. 전쟁 로드 무비. 전쟁 로드 무비처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이게 프랑스니까 중간에 프랑스 사람들도 나오고 에디트 피아프 노래도 나오고 그렇죠? 그렇게 울리죠. 거기 또 중간에 아까 전에 김PD 형이 얘기했던 그 장면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죽이고 나서 몸을 뒤지니까 칼이 나오잖아요. 유겐트 칼이 나오지. 예, 그러니까 이것 봐, 이거 히틀러 소년단 칼이야. 그랬더니 칼을 전해주니까 칼 받은 친구가 이걸로 그 친구는 유태인. 예, 이걸로 빵이나 잘라 먹어야겠다 이렇게 안식이래. 빵이나 잘라 먹어야겠다 했는데 이 말을 던져놓고 본인이 울고 슬퍼하죠. 우리가 죽인 게 소년이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참 아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화염 방사된 막 그 시체들 그냥 쏘지 말고 놔둬라 막 이런 식으로 마치 전쟁을 즐기는 것 같고 한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그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고통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다 공감하고 사실 있는 그 중간에 부분이라. 톰 행스가 그 대사하잖아. 살인을 하면 할수록 고향과 점점 멀어진다. 그렇죠. 그 말을 하죠. 사실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 하여튼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고 나면 전쟁에 대한 컨셉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걸 보냐면 미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할 만한 전쟁이거든. 세계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전쟁이야. 근데 그 전쟁에 수많은 선전거리들이 있죠. 그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엄청난 선전거리 아니야?
우리가 이런 선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국민에 대한 이런 또 자긍심을 가지고 전쟁을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아주 확실한 소재인데 그렇죠. 전쟁에서 중요한 거가 명분이잖아요. 명분.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다 비틀어. 그러니까 아까 오시가 얘기한 것처럼 첫 27분 동안에 이 전쟁의 이 참혹한 사정을 겪고 나서 아유 살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순간부터 살았나 죽었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혹은 저희들 어쩌려고 저러지? 이런 것들을 계속 되뇌이게 만들죠. 그 중간에 있는 에피소드 때문에 결국은 라이언을 찾아가면서 두 명의 병사가 죽잖아. 카파조는 물론 뭐 저격총에 맞아 죽지만 두 번째는 밀러가 자기가 어떻게 보면 고집 부려서 죽는 거거든. 안 그래도 되는데 밀러가 막 밀어붙여가지고 밀어붙여 죽으니까 거기서 일대 혼란이 오잖아. 거기에 또 하나는 한 명의 독일군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얘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얘를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인간으로서 나락에 떨어지느냐는 것까지도 여기에 딱 몰아놓고 그렇죠. 있어. 밀러를 아주 극한의 상황에 계속 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건 또 나중에 트위스트가 돼서 나타나죠. 근데 나는 얘 그 메딕이었잖아. 웨이드가 죽을 땐 그 장면이 너무 리얼했어.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얘가 의사잖아. 그렇죠. 의사인데 나 어디 맞았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쵸. 근데 그 피가 정말 총 맞은 것처럼 막 피가 계속 꿀럭꿀럭 나오잖아. 이 옷을 상의를 딱 벗겼는데 그때는 피가 안 나오잖아요. 총알 자국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도 이렇게 네 방이 이렇게 딱 쫙 박혀 있는데 아 이거 큰일 났네 이 생각이 확 들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전 장면이 난 더 대단한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실제로 전투 장면을 보여주지 않아. 어팸이 그냥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만 보고 있고 연기가 올라오고 폭탄 터진 소리만 듣고 총 쏘는 거 뭐 술탄 던지는 요 장면들만 몇 번 있는데 멀리서 그러더니 전투가 끝났어. 그렇죠. 작은 망원경으로 보면 보고 있죠. 끝났는데 갑자기 어팸한테 야 빨리 약 갖고 와.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 보니까 누워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것 또한 전투를 다 보여주면서 보여주지 않는 충격이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잘 연출된 장면 같거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27분이 너무 강렬해서 뒤에 나왔던 그런 거는 나는 영화를 두 번째, 세 번째 봤을 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 앞에 게 너무 이제 오히려 이제 라이언 일병을 이렇게 볼 때는 앞에 27분 되게 이제는 알잖아. 저게 세다라는 거. 긴장을 하고 보니까 오히려 이제 뒷부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스필버그의 또 요건 처음에 먹고 요건 나중에 먹어라 이런 또 배려 같기도 하고 도시락 2개 싸주는 그런 느낌 같기도 한데 그런 이 로드 무비처럼 중간중간에 그런 에피소드로 전쟁의 민낯을 보여주고 중간에 폴 지아메티도 나오죠. 그 계속 발 아프다고 그러는 그 우리 사이드웨이스에서 했던 폴 지아메티도 나오고 텟 댄슨도 나오고 그 시트콤 치어스에서 유명했던 또 이렇게 중진 배우들이 막 중간중간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영화에 나왔던 이 8명의 소대원들도 라이언 일병 이후로 많은 영화나 TV에 많이 나와서 주가를 많이 날리죠. 다들 유명한 것 같아 이제는. 물론 맷 데이먼은 뭐 완전 슈퍼스타죠. 이제 뭐 영화 감독도 하고. 이 영화 만들면서 스필버그가 어차피 이렇게 전쟁 영화를 찍으면 이제 군사 훈련 같은 거를 배우들한테 시키는 모양이죠. 그렇죠. 근데 라이언은 군사 훈련에 일부러 참여를 안 시켰대. 왜냐하면 같은 이런 느낌을 못 갖게 하려고 적개심을 갖게 만들려고 일부러 맵 데이먼은 딴 데서 다른 훈련을 받게 하고 이 사람들만 훈련을 받게 했다라는 거야. 아 그래요? 그리고 맵 데이먼이 나중에 조우하는 그 순간의 표정을 담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맷 데이먼을 찾아가는 이 순간에 이 부대원들이 끝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죠? 조롱하잖아, 사실. 그렇죠. 뭐 누구는 집에 가고 누구는 뭐냐? 이런 식의 감정들이 다 있는 거야. 걔가 뭐 대단해서. 물론 들으면은 저 3명이나 죽었대. 나 걔까지 죽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 뭐 인정은 하지만 중간에 이벤트가 자꾸 벌어질수록 미워지는 거야. 맷 데이먼이 계속 미워지죠. 맞아. 뭐. 근데 맷 데이먼을 처음 만날 때 이 사람들이 다 그 새끼 바보일 거야. 아이 찌질한 놈일 거야. 그런 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면 맷 데이먼이 완전 잘 싸우는 거야. 그렇죠. 등장하는 순간에. 그렇죠. 우리도 제가 라이언이다 이렇게 되죠. 처음 가짜 라이언 하나는 게 진짜 웃겼어. 막 제 동생 죽었다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그랬더니 전사했어. 뭔가 이상하네. 그게 완전 찌질이었지. 집에 갈래 막 그러는 있죠. 그래서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소재지만 그걸 이 참혹한 전쟁에 아주 대입을 해가지고 아주 잘 녹여냈어요. 뭐 칭찬 일색인데 물론 뭐
뭐 철저히 미국 시각에서 본 거죠. 이것도 뭐 처음이랑 영화 처음 끝에 계속 성조기 나붓기고 이런 거 좀 그것도 나는 조금 다르게 봤거든. 왜냐면 성조기가 색깔이 칙칙해. 그건 햇빛에 이렇게 돼. 그러니까 물론 그런데 제대로 날리는 성조기가 아니야. 칙칙해. 그래서 그것도 혹시 좀 난 좀 다른 비뚤었다고 보는 거야. 제대로 날리는 건 뭐야? 제대로 날린 거는 그 밝은 빛깔 아래 이렇게 천천히 휘날리는 성조기 있잖아. 그걸 보면서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하지만 스필버그가 뭐 아주 독실한 유태인이고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도 만들었고 이 라이언 일병 여기서도 이렇게 묘지 보면은 십자가 말고 다윗의 별 네, 그치, 유대교. 좀 이렇게 눈에 띄죠. 자꾸 그런 거 신경 써서 그렇게 보이나 봐. 근데 하나만 더 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라이언이 집에 안 가겠다 그러니까 밀러가 혼란스럽잖아. 거기 되게 혼란스러워하거든. 그쵸.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호바스를 데리고 가 상사를. 옆에 강가로 딱 가더니 물어봐. 나 진짜 어떻게 하지? 우리 진짜 어떻게 할까? 호바스한테 물어봤더니 호바스가 그래. 집에 가면 되지 뭐. 우리 그냥 뽑아서 가면 되는데 내 생각에는 아마 전쟁이 끝나고 지금 라이언 일병 구하는 이 작전이 우리가 가장 무용담을 얘기할 때 제일 자랑스러운 작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고 시작하거든. 호바스도 대단한 사람인 거야. 호바스가 상사. 톰 사이즈모. 근데 그 상사가 중간에 보면 막 명령 안 듣는다고 권총 빼들고 막 뭐라고 하고 그쵸. 굉장히 강압적인 사람처럼 네. 비춰지잖아. 전쟁하에서 이런 지휘관을 만난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내가 병사인데 밀러나 호바스를 만났어. 나는 전쟁을 안 갈 거야. 어떻게든 나는 깊이. 네. 저는 식사 지원하니까 진짜 치사병이고. 네, 참 거부하기 힘든데 미워. 솔직히 말하면 여기 중요한 주제도 하나 이런 거잖아요. 우리 병사 하나가 죽으면 10명을 살렸을 거라고 자기 그 합리화를 하면서 전쟁을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죽건 죽은 사람의 10명은 내가 살렸다. 이런 생각으로 가서 밀고 가는 거지. 근데 라이언은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몇 명이 죽어야 되니까 그 가치관의 혼란도 있는 거야. 그렇죠. 저는 그 라이언 앞에서 했던 톰 행크스 우리 밀러데이의 그 대사도 기억나는 게 라이언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우리 동료 병사들 놔두고 어딜 가냐. 난 여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 어떻게 가냐 내가. 그랬더니 주검으로 어머님 앞에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라이언도 말문이 막히죠. 딱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참 그렇죠. 처음에 이 전사 통보를 하러 그냥 뭐 일반 병도 아닌 것 같아. 장교들이 가지. 장군이 가는 것 같아. 장군이랑 그렇죠. 그 목사랑 같이 예. 이렇게 가는데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그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신부가 내리는 거 보니까 그렇죠. 덜썩 거기서 주저앉지. 예, 주저앉지. 그러니까 아들 중에 하나가 죽었으리라고 생각했을 텐데 3명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영화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과연 이 미션이 물론 이건 드라마지만 과연 실제로 이런 미션이 있다고 생각하면 형 셋이 죽었는데 동생을 살리러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그걸 구하러 가서 제대를 시키는 거가 온당하냐 맞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똑같은 생명인데 아까 뭐 군대 뭐 선전이나 프로파간다 이런 거는 치우고 과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거가 맞느냐 오작이 동의할 수 있느냐. 지적한 부분이 굉장히 말로는 명확한데 그 한 사람이 그러면 그 애를 집에 보내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다들 그러고 싸우고 있는데 라이언만 혼자 집에 보낼 수 있는 결정을 한 게 옳으냐라는 걸로 가야지.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맞느냐 동의할 수 있느냐 그거야 난. 나는 동의는 된다고 봐. 동의 뭐 아닐 것 같으면서 왜 된다 그래? 그러니까 왜 되냐고 보면 똑같은 경우로 내가 쟤를 죽이고 집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적군이면 죽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싸우던 사람인데 내가 대신 제가 죽는데 나 집에 가라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못 갈 것 같아. 그러니 맞는 얘기라는 거지. 쟤를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군대라서 가능해요. 아니 그러니까 군대 이런 거 떠나서 네 생각에 예. 그게 맞느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옳느냐? 군대라는 가정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군인이라는 가정 하에서 그치, 얘기해요. 나도 똑같은 군인이면 그냥 무조건 가야 돼요. 왜냐면 그게 미션인데. 아니 그러니까 내 질문은 뭐냐면 간단한 질문들 이렇게 다들 헤매는 거야. 그 육군 참모총장이 그 결정을 한 거가 옳으냐 그르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난 그냥. 그런 결정을 하는 아예 거가. 그 결정 자체에 대한 거 그거 아이디어가 옳으냐 아니냐. 그렇지 그거 물어본 거야. 뭐 누가 명령을 어기래? 그거 아니고 그거가 맞느냐라는 거지. 근데 저는 어려운 질문이네. 맞는 것도 같아요. 맞는 것도 같아. 왜냐하면 나중에 그 병사들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
형이 죽었대. 동료 병사들이 형이 죽었대. 그러니까 "헉, 진짜? 몇째 형이 죽었대? 전부 다 죽었대.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니까 하고 아무 말 보내는 안 거잖아. 해요. 보내는 다 거죠. 공감할 수 있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됐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군 법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으나 나는 이거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굉장히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뭘 위해 싸우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자유와 어떤 가족 평화, 우리의 믿는 가치관을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거 중에 포함되는 거거든 이거가. 이거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형 셋이 다 죽었는데 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명이 죽더라도 얘는 살린다라는 거. 그 아이디어가 나는 인도적으로 옳다고 봐요. 그래서 그 결정이 물론 이건 되게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어. 중간에 라이언도 동의 못 하잖아. 그렇죠. 나만 어떻게 집에 당사자가 가? 예, 당사자가 동의를 못 하죠. 하지만 그 아이디어 자체는 좀 나는 옳다고 봐요. 뭐 나는 그냥 이게 나이브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아까 전에 이제 다른 씬이지만 얘기를 했던 게 그거예요. 이 미국이라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네, 저는 미국이라 왜냐하면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 뭔가 사건 사고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 그 부여 스토리를 갖다 부여하는 예, 그게 부여하는 프로파간다야. 걸 너무 즐기고 좋아하고 그게 미국이라는 사회가 워낙 다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결집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힘. 링컨이 보낸 편지도 사실은 그런 인류에 있어. 근데 나는 오샤게 했던 거에 아주 조금만 더 집약을 해보면 뭐냐면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고 그 가운데는 독자도 있을 수 있어. 혼자 있는 아들이 가서 그 가운데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그 사람을 집에 보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 그 하나라도 보내자라는 게 말하자면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지. 병사들 가운데서도 그 위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가치건 아니건 간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아까 전에 형이 얘기했던 그 어머님이 신부님이 내릴 때 주저앉으시고 그런 장면들이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이미 설득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애들 구해야 됩니다. 자 뭐냐면은 엄마가 쓰러질 때요. 사실은 오른쪽 화면에 가족 사진이 있어요. 가족 사진에 형제 4명이서 군복으로 어깨동무하고 있는 사진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3명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설득이 들어가서 그게 언제 터지냐면 라이언 만났을 때 라이언이 저 안 갑니다 했을 때 보는 관객들의 한 대부분은 쟤 왜? 이 반응이 나온다니까요. 이 새끼가 미쳤나. 불효자. 우리는 딱 그 그럼요. 이게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너 살리러 왔는데 미쳐 이 반응이 나오니까 이미 설득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맷 데이먼이 안 간다고 그럴 때가 그렇죠. 그것 또한 설득이 되잖아.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 그건 제가 이제 들을 수 영화니까 있겠다. 그럴 수 그냥 아니 뭐 물론 뭐 나 같으면 당장 집에 갔지.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저렇게 고집 피우는 것도 이해가 가는 거야. 이제 나 그 의견 얘기해도 돼? 뭐? 그게 온당하냐? 근데 아까 형이랑 마이크 줘봐. 이미테이션 게임 얘기했잖아. 네. 거기서 그거를 이니그마 그거를 얻어낸 다음에 같이 팀에 한 명이 형이 그 배 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얘기 안 하잖아. 나는 그게 인도주의적인 결정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총장. 육군 총장이 그건 홍보용이야. 그치, 그 프로파간다지. 드라마를 그 셋 형이 이렇게 해서 우린 이렇게 인도주의적으로 왜냐하면 애 둘 보낸 데는 좀 덜 슬프나? 애 하나 죽은 집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난 그 영화를 보면서 그걸 느꼈거든. 쇼를 하는 거지. 그건 쇼지. 그거는 그래서 내가 그 프로파간다는 온당하냐의 기준이 온당한 거고 일단 무조건. 왜냐하면 아까 그 상륙작전 할 때 나는 그 영화 볼 때 맨 앞에 상륙작전 할 때 저 앞에 선 놈들 난 전쟁 영화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 그 생각 안 해? 맨 앞에 있는 놈들이. 아 뭔죄예요? 줄 잘못 쏜 거라니까. 근데 누군가는 앞에 나가잖아. 그쵸. 옛날 중세 영화도 그렇고. 난 그게 항상 이해가 안 됐거든. 저걸 그 앞에 가서 다 개죽음이잖아. 성 올라갈 때랑.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게 전쟁인데 당연히. 야, 근데 너 지금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뭐 그냥 이 되게 끼우림이 몰라, 이거 편집이 어디서 들어봐야 알겠는데 이게 편집이 살 줄 알는지 모르겠으나 옆에 앉아 있던 제 동생이 자기 생각을 얘기했다. 우리 집이 그러네. 아들이 넷이잖아. 그러네. 그러네. 셋째. 그렇지. 제반 살고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라이언 제임스 라이언이지 제가. 그래서 뭐 그랬다면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쟤네도 좀 털려서 집에 갔으면 좋겠긴 해. 예, 뭐 하여튼 그래서 라이언 일병은 사실 이거 뭐 실화는 아니지만 정말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형들 셋을 포함해서 많은 목숨들과 자기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영화 처음과 마지막에서 그렇게 이 사람이 오열하는 게 이해가 가잖아.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지불한 그 목숨값에 합당하게 내가 살았냐. 그래서 그 와이프한테 물어보잖아. 나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달라고. 나 잘 살았다고. 참 그게 감동적이죠. 그러니까 이 와이프는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죠. 대부분의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의 생명의 빛을 지거든.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목숨값을 대신해 사는 거잖아, 사실. 근데 그러고 살았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그 이후로 기근과 뭐 기아에 허덕였던, 미국은 물론 그런 게 아니지만 다른 쪽에서 허덕였던 사람들은 또 인간성을 저버리면서 살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또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의 영화일 수밖에 없어. 이건 미국의 가치고. 그렇죠. 근데 그 가치에 뭐냐면 방향성을 보는 거거든. 이 가치의 방향성이 좋으냐 나쁘냐. 근데 좋은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 전쟁 안에서 이런 모습은 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래서 세턴 어워드를 받았나 봐. 약간 그런 드라마가 정말 뭐 있을 법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상상력을 발휘한 그런 모티브들이 잘 녹아져 있는 전쟁 영화. 근데 나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좀 힘들어요. 이런 영화 보면 아까 집결호도 그렇고 라이언 일병도 그렇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라이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부대원들이 죽고 살고 말고 날고 말피고 하는데 결국은 라이언이 살아남는다. 여기 진우가 저. 라이언 일병에는 하고 살려줘요. 뭐 아까 뭐 살았어요. 그런 거 없냐? 라이언 일병에는 뭐 그런 디테일 없습니까? 없어요. 워낙 디테일을 스필버가 잘 잡았지. 저도 약점 안 잡히려고 굉장히 디테일까지 다 해서 잘 찍은 것 같아. 대단해요. 집요해 이 감독 아주. I need to ensure our technology is secure, manageable, and 돌았나 저기. 죽고 싶나 저기. 죽고 싶나.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터.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